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12.31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15%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 시절 있잖아요. 그 근방까지 와 있다. 회계 감리 이슈 참 징하게 끌고 오죠. 헬스케어 12.39 제약 1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회사 홈페이지에 금일 금감원 감리 언론 보도 관련에 따른 회사 입장. 셀트리온 그룹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감리 진행 상황의 일부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일 보도된 기사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감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진행하여 왔으며 향후 진행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23일 날 회사의 보도자료에 나왔던 금일 언론 보도 관련 주주 요청에 따른 회사 입장. 셀트리온 그룹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감리 진행 상황의 일부 단편적인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셀트리온 그룹 3개 상장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 대한 회계 감리는 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 그럼 여기에 지금 11월 달이니까요. 2달 더해졌죠. 45개월 동안 장기간 10개년, 셀트리온 12개년, 헬스케어 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3년이 넘고 45개월이라고 한다면 약 4년에 가까운 기간이죠. 이 정도면은 다 들이파헤쳤다 봐도 무방합니다. 벌써 문제가 있는 기업은 문 닫았다. 공중분해되었다. 셀트리온을 잡아먹으려고 눈아리를 튀고 쳐다보고 있죠. 그러나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 그룹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왔고 대부분이 소명됐습니다. 이번 감리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러 근거 자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남은 감리 기간 동안 이들 부분에 대해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과거에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지적으로 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추후 금융감독당국의 공식 감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감리가 공식 종료되고 이와 관련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때까지 해당 감리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불안전한 정보에 기반한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언론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회사의 내용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뿌락지 같은 찌라시로 오늘 무려 12%에 가까운 주가를 밀어냈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 셀트리온. 분식 우리가 뭐 분식집입니까? 분식집은 옆집에 있지 않습니까? 내주 증선이 논의, 금감원 검찰 고발 의견. 그래서 요걸 자, 이게 6시에 나왔어요. 6시에 나오고 아침에 나오고 주가를 12%, 제약 12%, 셀트리온 12%에 가까운 주가를 과도하게 밀었다. 오늘은 참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께서 멍하시다. 그리고 분노와 그런 뭔가 좀 말로 표현한 그런 좀 뭔가 끄라림 그런 부분들이 있는 하루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인데요. 2018년 12월 11일이에요. 2018년 12월 11일 보이시죠? 종가가 12%. 그죠? 종가가 1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저가가 13%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18년도 12월에 헬스케어를 13%에서 12%까지 밀었습니다. 분식 회계 감리 중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허위 매출 없었다. 회사 홈페이지 입장문 발표 통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위 매출은 없었다. 해명. 그래서 참고할 만하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사들인 국내 판권을 재매각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 시장의 당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 그리고 밑에 보면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매출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겹게 여기 보면 회계학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 회전율이 2016년도에서 18년 급격히 하락한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 회전율은 2015년 640, 이 부분에 쭉 나오죠. 떨어졌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현금화하지 못한 채권이 쌓여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손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8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채권의 해수 기간이 올해 들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졌고 가공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반박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 등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을 연장한 것.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연체가 발생되거나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없다. 또 매출 채권이 회수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당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 자산을 약 7천억에서 8천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에는 가공, 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기사 한 방으로 12%까지 18년도와 2018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3%에 가까운 하락, 바로 그게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오늘 재현이 되었습니다. 이 해묵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감리 이슈.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감리 이후에 셀트리온 안건 시위는 총 12회, 무려 총 12회가 진행됐다. 감리 기간도 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이나 걸렸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스의 감리 심의가 세 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이 다양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2회. 이 정도면 회사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다 뒤지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이다. 뭐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회사가 공중 분해되거나 박살날 수 있는, 그냥 쪼아리를 틀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단 하나의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종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료를 시키지 않고 있죠. 아까 공지사항에서 보셨죠? 정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지적으로 규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 상장사가 10개년, 셀트리온 12개년, 헬스케어 제약 10개년,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 2022년 1월까지 한다면 45개월, 약 4년이 안 되는 3년을 넘어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이면 이미 정부와 회계, 그리고 증선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회계적으로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했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에선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당당하다. 얘네들이 찾아내려고 마음먹었으면 벌써 찾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과 그런 자료들이 있었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근데 밑에 보게 되면 증선위가 대선 전에 셀트리온에 대한 제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말도 굉장히 민감한 말입니다. 제재 및 고발? 무슨 제재 및 고발입니까? 지금까지 소명과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제출함을 통해서 없었다는 부분 다 증명해 왔는데 계속해서 밑에 보면 또 나오죠? 유가증권 시총 11위인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거 가지고 또 찌라시 뿌려놓고 주가 밀려고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사실 조금 제가 좀 많은 주주분들께서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료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회사는 문제가 없겠죠. 그쵸? 저런 찌라시 같은 자료를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회사에서 자중을 부탁했지만
결국은 저렇게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고 주가를 하한가 근방, 예전 15% 플러스 마이너스 하한가 근방이었을 때 12.3일까지 이 대형주를 밀어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팩트는 뭐죠? 회사는 문제가 없다.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낼름하고 회사를 삼킬 수도 있었겠죠. 셀트론이니까 지금까지 전진해왔던 부분이며 저 캐캐묵은 저 이슈 이제는 종료가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주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의도적. 그래서 오늘 제 오래된 주주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 오겠죠.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가치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수급으로, 찌라시로, 언론으로, 미디어로, 돈으로, 기타 등등 모든 걸로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파고를 뚫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치를 증명해 왔죠. 이런 뿌락지에, 이런 찌라시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언급드립니다. 램시마 유럽 허가를 앞두고 허위 루머를 동반한 공매도, 2013년의 공매도, 2013년 3월 22일 49,962원이던 주가가 2013년 4월 19일부터 공매도의 폭탄 공격에 연속 하한가를 맞고 23,900원대로 폭락했다. 당시 서회장 도피설, 임상 환자 사망설, 임상 실패설 등의 허위 루머 동반한 주가 폭락이었죠. 공매도에 엄청난 공격, 찌라시와 돈으로 작업을 쳐서 바로 주가를 반토막 내게 됩니다. 무려 4거래일 만에. 다 구라였죠, 이거? 서회장 도피설, 임상 환자 사망설, 임상 실패설. 셀트리온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지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공매도로 인한 심각한 경영활동 불가로 서정진 회장 매각 기자회견을 하죠. 그리고 2014년 6월 28일 램시마 EMA 허가 권고를 받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18일 하한가죠. 하한가 막 나옵니다. 37,000원에서 32,216원. 그 다음날 4월 18일 다시 한번 하한가 14.60.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죠? EMA에서 램시마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 뻥 뚫렸죠? 개미 무덤 구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의도적 개미 무덤 구간. 이 부분을 털고 셀트리온은 비상을 하게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봐도 이 무덤 구간이 한눈에 보이죠. 의도적으로 만든 악의적 무덤 구간.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셀트리온은 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핵해묵은 회계 찌라시로 다시 한번 눌렀다는 부분이죠. 회사의 가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뚫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할게요. 회계감리 결과 발표. 자, 이게 발표가 나서 이제 종료가 됐으면 하죠. 이미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셀트리온 기준 10개년, 헬스케어와 제약 기준 12개년, 재무제표를 이 기간 동안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발견해냈다면 이미 그 전에 발견해서 박살냈겠죠. 그래서 발표를 해서 이 불확실성을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사실 불확실성 보기도 그래요. 왜냐? 이미 문제가 없다. 찌라시를 그냥 던져놓고 주가만 흔드는 거다. 고로 이 부분을 발표를 하고 이제 아셨을 겁니다. 3개 회사의 합병이 중요하다. 그쵸? 더 이상 이런 찌라시로 주가를 못 밀어낸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빅팜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도 3개에서 합병이 다시 한번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가치, 숫자로 성장하는 가치, 성장폭,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항상 언급드리죠.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12.31 하락을 했죠. 이 장대 음봉. 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슈로 다시 한번 밀었네요. 오늘은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빡도 치고 그리고 멍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큰 흐름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왜? 기업 가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의 문제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